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냉장고 속 집밥 반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밖에서 사 먹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만 피하면 신장이 건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에서 직접 정성껏 만들고 상할까봐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해둔 반찬이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매일 꺼내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여과 및 해독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끄떡없던 그 익숙한 밥상 위 음식들이 나이가 들고 콩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치명적인 독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짚어드릴 세 가지 반찬은 냉장고 안에서 보관되는 동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보다 신장의 얇은 여과막을 파괴하는 염증 독소를 무려 5배나 더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모른 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드셨기 때문에 신장의 가장 작은 기능 단위인 사구체는 매일 조용히 찢어지고 상처 입으며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음식들을 60대, 70대 이후에 매일 드시면 사구체 파괴, 만성염증, 그리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만성신부전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야 하는 끔찍한 투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장기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밥상 위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식습관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의료 시스템은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실과 병상에 사람이 넘쳐나야 수익이 유지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 밥상을 바꾸는 예방보다는 이미 신장이 다 망가진 후에 값비싼 약물과 투석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이 준 식재료의 힘으로 콩팥을 튼튼하게 지키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 신장 파괴 반찬 3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 평범한 음식이 콩팥의 사구체를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신장 여과막에 낀 독소를 말끔히 씻어내는 자연 치유 음식은 무엇인지 남김없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진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굳은 다짐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가족의 밥상을 점검하고 콩팥을 살려낼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에 한글로 1이라는 단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첫 번째로 실천하겠다는 그 일이라는 한 글자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일이라는 소중한 댓글들을 보며 저 역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방금 전 제가 병원에서는 이런 냉장고 속 집밥의 위험성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냉장고에 어떤 밑반찬을 보관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며칠이나 그 반찬을 꺼내 먹는지 꼬치꼬치 캐묻던가요? 10중 8구는 그저 짜게 드시지 마세요. 싱겁게 드세요. 단백질 섭취를 줄이세요. 같은 교과서적인 짧은 당부만 듣고 3분 만에 진료실을 나오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의료 현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현대 의학 시스템 자체가 병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이미 터져버린 병을 수습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병원의 하루 진료 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밀려드는 환자들을 3분 안에 쳐내야 하는 구조 속에서 환자의 밥상머리 사정까지 들여다볼 시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구조적인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식습관을 고쳐 완치되는 것보다 만성질환을 안고 평생 약을 타러 오거나 일주일에 3번씩 평생 투석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을 더 쉽게 맞이하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끊임없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3분 진료를 보는 병원의 입장이 아니라 매일 삼시 세끼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는 여러분의 부엌 그 밥상의 입장에 서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밖에서 사 먹는 배달 음식이나 식당 음식만 몸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조리해서
냉장고 플라스틱 통에 차곡차곡 넣어둔 집밥은 무조건 안전하고 건강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밥상 문화인 이 밑반찬 문화는 매번 요리할 필요 없이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만 하면 되니 참으로 편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성껏 만든 집밥이라도 냉장고라는 차갑고 밀폐된 공간에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머물면서 특정한 조건과 만나면 콩팥의 사구체를 찢어버리는 무서운 독소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로 만들었다고 해도 보관 방법과 조리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을 살리는 밥이 아니라 콩팥을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냉장고 속 집밥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평범한 반찬들이 어떻게 콩팥을 병들게 하는지 그 소리 없는 파괴의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제가 뒤이어 말씀드릴 해결책도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익숙한 집밥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것인지 그 놀라운 원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장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콩팥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망가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신장질환은 10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에 걸쳐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성염증의 결과물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전체 기능의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에 이렇다 할 심각한 통증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결국 병원에서 투석을 준비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냉장고 속에 보관해둔 평범한 집밥 반찬들이 어떻게 이토록 무서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그 소리 없는 파괴의 이면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괴 원리는 바로 사구체를 굳게 만드는 당독소의 생성입니다. 콩팥의 핵심 기능은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여과기 역할입니다. 이 여과기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하고 얇은 모세혈관 뭉치가 수백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가늘고 예민한 혈관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 찌꺼기나 독소가 많아지면 가장 먼저 찢어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많은 밑반찬들은 조리할 때 설탕이나 물엿, 그리고 갖은 양념을 듬뿍 넣고 고온에서 볶거나 졸여서 만듭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이 설탕과 만나 높은 열을 받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넘어 당독소라는 강력한 염증 물질로 변이하게 됩니다. 프라이팬에 설탕을 오래 끓이면 새까맣게 타면서 딱딱하게 눌어붙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끈적하고 딱딱한 찌꺼기가 우리 혈관을 타고 돌다가 콩팥의 얇은 사구체 여과막에 달라붙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워야 할 사구체 모세혈관이 당독소로 인해 점차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해 여과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 꺼내 먹는 달콤 짭짤한 밥 반찬이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몸의 으뜸 해독 공장인 간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독성 부담이 콩팥으로 쏟아지는 도미노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간을 간과하십니다. 하지만 간과 신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대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간은 1차적으로 몸에 들어온 거대한 독소들을 분해하는 대형 쓰레기 처리장이고, 신장은 거기서 처리된 미세한 찌꺼기들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정밀한 하수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반찬들, 특히 며칠씩 묵혀둔 곡물이나 견과류 조림 반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패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름이 공기와 온도 변화에 노출되어 썩어가는 현상입니다. 이 산패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맹독성 곰팡이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100도가 넘는 끓는 물에 팔팔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지독한 발암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파괴합니다. 1차 방어선인 간 기능이 저하되고 해독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독소들이 그대로 혈액을 타고 2차 방어선인 콩팥으로 밀려듭니다. 평소 처리하던 양의 몇 배에 달하는 거친 독소 폭탄을 맞은 콩팥은 결국 과부하가 걸려 여과 기능이 멈추고 맙니다. 콩팥을 살리려면 반드시 간을 괴롭히는 냉장고 속 묵은 독소부터 차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콩팥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의 시간을 우리가 완전히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음식이 귀했고 자연스럽게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하루 3끼는 기본이고 틈틈이 냉장고 문을 열어 간식을 꺼내 먹고 밤늦게 야식까지 먹습니다. 특히 꺼내 먹기 쉬운 밑반찬이 냉장고에 가득하다 보니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무언가를 씹고 삼키며 위장과 혈당을 자극합니다. 우리 몸에는 낡고 병든 세포를 스스로 잡아먹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시키는 자가 포식이라는 놀라운 자연치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치유 시스템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속을 비워두는 공복 상태일 때만 비로소 스위치가 켜집니다. 콩팥의 사구체 역시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휴식 시간 동안 스스로 염증을 청소하고 여과막을 보수합니다.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해야만 망가진 도로를 수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대기하고 있고 쉴 새 없이 음식을 밀어넣는다면 콩팥은 단일 분도 쉬지 못하고 피를 걸러내야만 합니다. 스스로 고칠 시간조차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혹사당하는 기계가 결국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달고 짠 양념이 만든 당독소가 사구체를 굳게 만들고 오래된 음식에서 발생한 곰팡이 독소가 간을 무너뜨려 콩팥에 폭탄을 던지며 쉴 새 없이 먹는 습관이 콩팥의 자가 치유 능력을 완전히 억눌러버린, 이것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집밥이 만성염증의 씨앗이 되어 60대, 70대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린 충격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질병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는 적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무심코 보관하고 있던 수많은 플라스틱 반찬통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파괴 메커니즘을, 가족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그 위험한 반찬들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익숙한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꺼내볼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콩팥 파괴의 3가지 원리, 즉 당독소 발생과 간 기능 저하, 그리고 자가포식의 상실을 가장 악랄하게 유발하는 구체적인 주범들이 바로 이 반찬통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껏 만들었지만 60세가 넘은 노약자의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해버린 냉장고 속 집밥, 반찬 3가지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버리셔야 할 음식은 바로 고온에서 볶거나 튀긴 뒤 설탕과 물엿으로 끈적하게 코팅한 전분 반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떡볶이 남은 것이나 달콤하게 졸여낸 어묵볶음, 그리고 고추장 양념에 볶은 떡 강정 같은 것들입니다. 쫀득하고 달콤해서 입맛이 없을 때 물에 밥을 말아 곁들여 먹기 참 좋은 반찬들입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만들어 주었다가 남은 것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반찬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흉기입니다. 이 음식들이 콩팥의 치명적인 이유는 전분 함량이 매우 높은 탄수화물 덩어리를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 가능 물질이자 염증 유발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120도 이상의 높은 열을 받으면 화학 구조가 변형되면서 우리 몸의 얇은 혈관벽을 공격하는 독소로 변합니다. 게다가 이 반찬들의 윤기를 내기 위해 듬뿍 들어가는 설탕과 물엿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 혈당을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이를 의학적인 용어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잔잔하게 흘러야 할 혈관 속에 갑자기 거대한 설탕물의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끈적하고 날카로운 고혈당의 파도는 콩팥 안에 있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사구체 모세혈관을 사정없이 긁고 지나가며 찢어버립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가장 큰 원인 1위가 바로 당뇨로 인한 신장합병증입니다. 냉장고에 차갑게 식어있던 이 달콤한 전분 반찬을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은 콩팥의 혈관을 매일 조금씩 찢어발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별한 날 한두 젓가락 맛보는 것은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만 매일 밑반찬으로 꺼내어 드신다면 여러분의 사구체는 결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으로 볶아낸 육류 반찬입니다.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제육볶음이나
달콤한 간장 양념의 돼지갈비찜, 그리고 닭강정 남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고기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을 조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이 콩팥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단백질 덩어리인 고기를 설탕이나 과당이 듬뿍 들어간 양념에 재운 뒤 뜨거운 불판이나 프라이팬에서 볶아내면 그 순간 고기의 단백질과 양념의 당분이 결합하면서 당독소라는 끔찍한 변형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을 늙고 병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주범입니다. 프라이팬에 고기 양념이 까맣게 타서 딱딱하게 눌어붙은 것을 닦아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 끈적하고 딱딱한 찌꺼기가 바로 당독소의 형태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향합니다. 콩팥의 얇은 여과막에 이 끈적한 당독소가 철썩 달라붙으면 부드럽고 탄력 있어야 할 사구체가 마치 굳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경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60세가 넘으면 콩팥이 동물성 단백질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능력 자체가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늙고 지친 콩팥에 설탕에 찌든 동물성 단백질을 매일 냉장고에서 꺼내어 공급하는 것은 망가져가는 정수기 필터에 끈적한 진흙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아까워도 양념에 볶은 고기 반찬을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하며 두고두고 드시는 습관은 오늘부로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음식이라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바로 오래 보관된 견과류와 곡물 조림 반찬입니다. 식탁 위에 항상 올라와 있는 콩자반이나 땅콩 조림, 그리고 멸치와 함께 달콤하게 볶아낸 아몬드나 호두 볶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듬뿍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몇 주에 걸쳐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견과류 자체는 신선할 때 섭취하면 참 좋은 식재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기름과 양념에 볶아서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할 때 발생합니다. 견과류나 곡물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와 만나고 온도가 변하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도 산패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며 단지 속도를 조금 늦출 뿐입니다. 볶아둔 지 일주일이 넘어간 견과류 반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름이 썩어가는 쩐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콩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곰팡이 독소가 피어납니다. 앞서 세 번째 파괴 원리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00도가 넘는 끓는 물에 팔팔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 우리 몸속에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세포를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묵은 견과류 반찬을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집어먹는 동안 간세포는 소리 없이 괴사하고 간의 해독 기능은 마비됩니다. 간이 해독하지 못한 이 독한 물질들은 결국 핏물을 타고 마지막 여과장치인 콩팥으로 엄청난 기세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구체뿐만 아니라 콩팥의 가느다란 세뇨관까지 아플라톡신의 독성에 녹아내리며 신장은 완전히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견과류 반찬이 보관 방식의 무지로 인해 가공육인 햄이나 소시지보다 5배나 더 강력한 독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한 달 내내 꺼내 먹는 견과류 반찬은 콩팥을 겨냥한 장기적인 독극물 투여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반찬의 정체를 듣고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 음식들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지도 모른 채 밥상 위에 올려두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나의 무심한 식습관이 내 콩팥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콩팥까지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인들과 이웃들이 이 무서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가족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가족이라는 소중한 단어 하나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움직여 이 긴급한 경고의 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널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알지 못해 병들어가는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살려내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냉장고 속에서 매일 꺼내 먹던 반찬들이 어떻게 콩팥을 파괴하는지 아셨다면 이제 내 콩팥이 이미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값비싼 검사를 받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일상적인 신호만으로도 콩팥의 위험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사실은 콩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5가지 뚜렷한 경고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당장 식습관을 멈추고 콩팥 살리기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냉장고 속에서 우리 콩팥을 노리고 있는 무서운 적들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몸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아무런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콩팥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반찬들을 그동안 자주 드셨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다음 5가지 증상을 절대 무심코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소변의 거품이 잘 꺼지지 않는 단백뇨 증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도 일시적으로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내리기 전까지 마치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처럼 잔거품이 변기에 빽빽하게 남아있고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구체 여과막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증거입니다. 찢어진 그물망 사이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하수구로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심각한 부종입니다. 전날 밤에 짠 음식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반지나 신발이 꽉 끼고 눈두덩이가 심하게 부어오른다면 신장의 수분 배출 기능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더러운 찌꺼기와 수분이 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고여 썩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강이뼈 앞쪽 피부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피부가 금방 다시 튀어오르지 않고 푹 파인 채로 오래 머문다면 콩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니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등이나 허리, 그리고 옆구리 쪽에 느껴지는 은은하고 묵직한 통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픈가 보다 하고 무작정 파스를 붙이거나 정형외과 물리치료만 받으십니다. 하지만 척추뼈가 아니라 갈비뼈, 바로 아래쪽 등허리 부분에서 뻐근한 통증이 며칠 내내 지속된다면 그것은 콩팥이 독소로 인해 퉁퉁 부어오르거나 심한 염증이 생겨 주변 신경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잠을 푹 자고 쉬어도 절대 풀리지 않는 극심한 만성 피로와 무력감입니다. 신장이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피 속에 요독이라는 무서운 쓰레기 물질이 걷잡을 수 없이 쌓이게 됩니다. 맑고 깨끗한 피 대신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탁한 피가 뇌와 심장 그리고 전신을 돌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게다가 신장은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도 생산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빈혈까지 겹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까지 동반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입니다. 몸속에 요독이 가득 차면 입에서 이상한 쇠맛이 나거나 불쾌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며 평소 좋아하던 찌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 사이에 체중이 3kg에서 5kg 이상 쑥쑥 빠진다면 이것은 내 몸이 심각한 영양 결핍과 독성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롭다는 강력한 비상벨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몸이 조금 아파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을 꾹꾹 참고 숨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병은 참는다고 낫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결국 가족들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2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가까운 내과나 큰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소변 검사와 피 검사, 그리고 콩팥 초음파나 CT 촬영을 정밀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초기에 발견하면 식습관 교정만으로도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지만 이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기계에 피를 맡겨야 하는
끔찍한 투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소변도 맑고 얼굴도 붓지 않았으며 몸도 깃털처럼 가벼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콩팥이 묵묵히 그리고 건강하게 피를 걸러주고 있다는 가장 든든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빛이라는 단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내 몸의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콩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자 앞으로도 이 건강한 빛을 절대 잃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셨다면 망가진 콩팥을 다시 살려낼 진짜 해독제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콩팥에 찢어진 여과막을 수리하고 혈관의 찌꺼기를 말끔히 청소할 수 있는지 기적의 자연치유 음식 3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이 보내는 콩팥의 구조 요청 신호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려낼 진짜 해독제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소를 뿜어내는 나쁜 식습관을 멈추고 신장 여과막을 수리하는 올바른 음식을 넣어주면 콩팥의 훼손을 막고 남은 기능을 놀랍도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에 찢어진 사구체를 보호하고 피 속의 찌꺼기를 말끔히 청소해줄 기적의 자연치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생명수는 바로 잘게 썰어 물에 푹 데쳐낸 양배추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의학적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방송만 믿고 콩팥이 안 좋은데도 생채소나 과일을 듬뿍 갈아 만든 녹즙을 매일 아침 드십니다. 이것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줄 수 있는 지독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채소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빼내지 못해 피 속에 칼륨이 쌓이고 결국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돌연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절대 채소를 날 것으로 듬뿍 갈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양배추를 아주 잘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푹 담가 두셨다가 끓는 물에 완벽하게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데치고 남은 물은 칼륨이 다 빠져나온 물이니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십시오. 이렇게 칼륨을 쏙 빼고 부드러워진 양배추의 식이섬유만 섭취하시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혈액 속의 요독을 미리 걸러내어 콩팥의 부담을 절반으로 확 줄여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약하게 우려낸 볶은 검은 콩물과 아주 적은 양의 무염 청국장 가루입니다. 흔히 청국장이 혈관에 좋다고 해서 뚝배기에 짭짤하게 끓여서 매일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짭짤한 찌개 형태의 청국장은 절대 금물입니다. 콩류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신장이 인을 배출하지 못하면 뼛속의 칼슘이 다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오고 강한 짠맛은 사구체를 터뜨립니다. 따라서 검은 콩을 살짝 볶아 연하게 우려 보리차처럼 드시거나 소금이 전혀 없는 무염 청국장 가루를 하루에 딱 한 티스푼만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토키나제 성분이 끈적한 혈액을 맑게 청소해줍니다. 세 번째 신장 회복 음식은 바로 열을 가하지 않은 저온 압착 들기름입니다. 콩팥 세포막이 굳어버리면 산소가 통과하지 못해 콩팥이 질식합니다. 이 굳어가는 세포막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핵심 성분이 바로 들기름에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을 가열하는 순간 오메가3는 전부 파괴되고 맹독성 산패 물질로 변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열을 가하지 않은 저온 압착 제품을 고르시고 요리를 다 마친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한 숟가락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생명의 음식들을 기억하십니까? 병원의 차가운 치료에 기대기 전에 내 몸 스스로가 콩팥을 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맑은 혈액의 변화를 느끼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최소 7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속의 쓰레기 반찬들을 버리고 이 건강한 자연의 음식들로 콩팥을 정화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7이라는 숫자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적어주신 이 7이라는 글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 콩팥에게 기적의 기회를 주겠다는 가장 숭고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식탁 위의 무서운 사각지대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기적의 음식들을 식탁에 올리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서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콩팥을 살리는 좋은 들기름과 데친 양배추를 챙겨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식습관 하나가 남아있다면 콩팥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바로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해독 주스 열풍입니다. 주변에서 녹황색 채소와 생과일을 듬뿍 갈아 마시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진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 유행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밤중에 응급 실행 티켓을 끊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생채소와 과일에 고농축으로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혈액 속에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입니다. 이것이 심장 근육의 수축을 방해하여 급성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돌변합니다. 남들에게는 기적의 해독 주스가 내 콩팥에는 돌연사를 부르는 사약이 될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진실을 병원 밖에서는 아무도 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유행하는 생식 주스를 콩팥병 환자가 무턱대고 따라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반찬을 준비했더라도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드는 순서가 틀려 먹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갓 지은 뜨거운 흰쌀밥을 먼저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반찬을 집어먹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텅 빈 위장에 탄수화물 덩어리인 쌀밥부터 밀어 넣으면 피 속의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콩팥의 얇은 모세혈관은 이 끈적한 고혈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사정없이 찢어지게 됩니다.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데 친채소 반찬을 가장 먼저 천천히 씹어 드셔서 장의 식이섬유 방어막을 두껍게 깔아두어야 합니다. 채소를 다 드신 후 콩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로 단 하나만 바꿔도 식후 2시간, 혈당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콩팥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각지대는 바로 늦은 밤에 야식을 먹거나 저녁을 늦게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밤이 되어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콩팥도 하루 종일 더러운 피를 거르느라 지친 사구체를 쉬게 하고 스스로 찢어진 여과막을 수리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뱃속에 밀어 넣으면 콩팥은 쉴 틈 없이 야간 작업을 하며 독소를 걸러내야 합니다. 무쇠로 만든 기계도 밤낮 없이 돌리면 열이 나고 고장이 나는데 우리 몸의 콩팥은 오죽하겠습니까?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위장을 텅 비워두어야 콩팥이 비로소 스스로 염증을 치료하고 재생하는 기적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복잡한 내용들을 3가지 핵심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단계의 지침만 머릿속에 꼭 저장하고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냉장고 속의 무서운 독소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집밥이라 믿었던 설탕과 물엿으로 범벅된 전분 반찬들과 달콤한 양념의 육류 조림을 식탁에서 치워주십시오. 특히 냉장고 구석에 오래 보관하여 쩐내가 나기 시작한 견과류와 곡물 반찬은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콩팥을 파괴하는 독극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장을 살리는 진짜 기적의 식재료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콩팥을 멈추게 하는 생채소, 녹즙 대신 잘게 썰어 물에 푹 데친 양배추를 드시고 가열하지 않은 신선한 저온 압착 들기름 한 숟가락을 보약처럼 챙겨 드십시오. 짭짤한 찌개 대신 연하게 우린 검은콩 물과 소량의 무염 청국장 가루로 혈액의 염증을 깨끗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콩팥의 자가 치유 시간을 지켜주는 올바른 생활 습관의 정착입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엄격히 지키시고 식후에 반드시 20분 동안 가볍게 걸어 혈당이 콩팥을 찢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또한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여 콩팥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오토파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세 단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고통스러운 투석실이 아닌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으로 가득 채워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이 투자를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냉장고 속에 숨겨진 콩팥 파괴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60대와 70대의 건강은 병원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잡는 숟가락 끝에서 결정됩니다. 콩팥은 비록 침묵의 장기이지만 우리가 정성 어린 음식을 넣어주면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하는 정직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손주들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오늘 당장 냉장고 속 독소를 비우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고통스러운 투석기 옆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로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댓글창에 한글로 3이라는 단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작은 외침이 여러분의 콩팥을 깨우고 진정한 생명의 빛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생명의 통로에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콩팥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생활 수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 식당에서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곧 몸에 좋은 보양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고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소화하고 배출해내던 평범한 식당 음식들이 나이가 들고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 몸을 내부에서부터 망가뜨리는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60대 이후 무심코 계속 드실 경우 신장의 아주 미세한 여과막을 서서히 찢어지게 만들고 체내에 심각한 독소와 노폐물을 겹겹이 쌓이게 합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쓰러지거나 암에 걸리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끔찍한 독소가 소리 없이 몸속에 축적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신장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밥상 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아무도 위험하다고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예방 정보를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의료와 식품, 사회의 구조는 여러분이 먼저 아파야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보다는 이미 신장이 망가진 후에 비싼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이나 두려운 수술 없이도 일상 속 음식의 변화만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식당에서 흔히 건강식으로 둔갑해 파는 음식 중 신장을 무참히 파괴하는 최악의 5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외식을 할 때 어떻게 내 몸과 신장을 안전하게 방어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해결책을 완벽하게 얻어가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부터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신장을 철저히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적어서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과 정보 공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생명의 지식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독성 음식들이 식당 메뉴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텔레비전이나 신문,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대형 병원에서는 식당 음식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속 시원하게 경고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대한 자본과 이익의 냉혹한 논리 때문입니다. 먼저 외식 산업의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식당은 사람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고 최대의 이윤을 남겨야만 유지되는 곳입니다. 원가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감칠맛을 폭발시키기 위해 그들은 값싼 공업용 정제염과 인공 감미료, 그리고 여러 번 재사용한 질 나쁜 기름을 엄청난 양으로 쏟아붓습니다.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60대 이상의 약해진 신장에 얼마나 끔찍한 부담을 주는지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계의 씁쓸한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슬프게도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보다는 이미 병든 후의 치료에 철저히 집중되어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70% 이상 완전히 망가져서 겉으로 심각한 붓기가 나타나고 고통을 호소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의사들은 독한 화학약물을 처방하고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투석을 권유합니다. 질병이 깊어져야만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시스템 속에서 환자가 스스로 건강한 자연 식습관을 통해 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큰 돈이 되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연 치유의 힘을 깊이 연구하는 저는 다릅니다. 저는 약물이나 무서운 수술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올바른 음식으로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떠한 거대 산업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만을 생각하며 이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도대체 왜 식당의 첨가물들이 우리의 신장을 그토록 무참히 파괴하는지 그 무서운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당의 자극적인 음식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파괴하는지 그 무서운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거대한 정수기 필터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정밀하고 소중한 장기입니다. 신장 하나에는 약 100만 개의 아주 미세한 여과장치인 사구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장기 속에서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혈액이 걸러지며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100만 개의 필터들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되어 많이 지치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식당에서 무심코 먹는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식당 음식에 가득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과 각종 화학 첨가물들은 약해진 사구체 필터에 마치 미세한 모래가루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끔찍한 충격을 줍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물을 급격히 끌어당깁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게 되고 그 높은 압력은 신장의 아주 얇고 미세한 모래알 같은 사구체 모세혈관에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필터 구멍이 억지로 넓어지거나 아예 찢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파괴된 사구체는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필터 구멍이 찢어지면 그 틈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신장 기능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교묘하고 무서운 점은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곳은 염증이 생기면 통증을 느끼지만 신장은 절반 이상, 아니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짠 국물을 들이켜고 달콤한 소스에 버무려진 음식을 즐기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100만 개의 필터들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소변에 유독 거품이 많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이미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식당의 독성 음식들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은 이미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오늘 강조하는 5가지 음식은 신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의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여 결국 현대인의 가장 큰 공포인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만성적인 신장염증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려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자라나기 쉬운 최악의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공된 인산염의 위험성입니다. 식당 음식의 맛을 유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인산염은 천연 음식 속의 인과는 달리 우리 몸에 거의 100% 흡수되어 혈관벽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신장세포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60대 이후의 신장은 이미 노화로 인해 여과 속도가 젊을 때보다 40% 이상 느려져 있습니다. 이 느려진 필터에 화학적 과부하가 걸리면 신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셧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장은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뼈 건강 조절 작용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뼈가 약해지고 빈혈이 생기며 온몸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고농도의 액상과당과 인공향료들은 이러한 신장의 다각적인 기능을 일시에 마비시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은 한 끼 식사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 속 사구체 필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신다면 절대 이전처럼 함부로 숟가락을 들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 첫 번째 실체인 식당 국물 요리의 충격적인 실체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5가지 최악의 음식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식당에서 건강을 생각해서 선택했던 메뉴 속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부터 제 말씀을 듣고 나면 소름이 돋으실지도 모릅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은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지만 신장에는 가장 치명적인 식당의 국물 요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뜨끈한 국밥이나 찌개를 먹어야 속이 풀리고 보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정성껏 우려낸 곰탕이나 설렁탕 혹은 얼큰한 김치찌개가 보약이라고 믿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식당에서 파는 대부분의 국물은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천천히 찢어발기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식당에서는 대중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기 위해 집에서 만드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소금과 인공 조미료를 쏟아붓습니다. 특히 사골 국물처럼 뽀얀 국물을 내기 위해 일부 비양심적인 식당에서는 하얀 가루나 각종 첨가물을 섞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물 속에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권장량의 몇 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관으로 수분을 급격히 끌어당기고 이는 곧 혈압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약해진 사구체 필터는 이 거센 혈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나가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식당 국물 속에 녹아있는 다량의 인공 조미료와 화학 첨가물들입니다. 이 물질들은 신장에서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신장세포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섬유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시원하다며 들이키는 그 한 사발의 국물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생명줄인 신장 필터를 화학적으로 부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도 식당에서 국밥이나 찌개를 드실 때 시원하다며 남김없이 국물을 다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라는 글자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습관을 공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함께 그 위험한 습관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이제 신장을 파괴하는 두 번째 최악의 주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당에서 파는 각종 튀김 요리와 기름진 볶음 요리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튀김은 당연히 몸에 안 좋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식당에서 튀김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의 실체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다시는 그 음식에 젓가락을 대지 못하실 겁니다. 식당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한 번 사용한 기름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되면 산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최종 당화산물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의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일종의 세포 쓰레기입니다. 이것이 혈관을 타고 신장에 도착하면 사구체의 여과막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특히 재사용된 기름 속에 산화된 지방산은 신장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암세포가 자라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러한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먹는 바삭한 튀김 한 조각은 여러분의 신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많은 식당에서 튀김을 깨끗한 기름에 튀겼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산패를 막는 화학산화 방지제를 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신장의 세뇨관을 손상시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이 탁해지면 신장은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낼 힘을 잃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튀김을 줄이세요 라고만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식당의 튀김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고 암을 유발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채소 튀김이나 생선 튀김은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재료가 무엇이든 식당에 산패된 기름과 만나는 순간 그것은 신장 파괴의 주범으로 변합니다. 특히 튀김옷에 들어가는 정제된 밀가루와 전분은 혈당을 급격히 높여 신장의 혈관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고혈당과 산패된 기름의 조합은 신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사구체가 하나둘 파괴되기 시작하면 남은 사구체들이 그 일을 대신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전체적인 신장 기능의 정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식당에서 먹은 그 짠 국물과 기름진 튀김의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0년 이상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에게 더 이상 이런 가혹한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식당 주인은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할 뿐입니다. 병원 의사들도 여러분이 투석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세세한 식습관의 비밀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국물을 마시는 습관과 튀김을 즐기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미래를 초래할지 깊이 자각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고통스러운 투석을 받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위험을 인지하셨다면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시겠지만 이어지는 3번째 음식은 여러분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식당에서 즐겨 찾던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그 음식 속에 숨겨진 신장 파괴의 비밀을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바로 지금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 3번째 음식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배신감마저 느끼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평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돈을 더 주고 사 먹거나 식당에서 고기 대신 선택했던 대표적인 건강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식당에서 제공하는 각종 드레싱이 듬뿍 뿌려진 샐러드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제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왜 전문가라는 사람이 샐러드를 최악의 음식으로 꼽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핵심은 신선한 채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정체불명의 소스, 즉 드레싱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직접 신선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식초를 섞어 먹는 것과 달리 식당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드레싱은 단가를 낮추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학물질의 집약체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신장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성분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많은 식당에서는 샐러드의 쓴맛을 감추고 입에 착 감기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보다 몇 배나 싸고 단맛은 훨씬 강한 고농축 액상과당을 소스에 가득 넣습니다.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혈관에 액체 설탕을 들이붓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왜 이 액상과당이 60대 이상의 신장에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포도당은
몸속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액상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됩니다. 간에서 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필연적으로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요산이 혈액을 타고 신장에 도착하면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하여 신장의 가장 미세한 조직인 세뇨관을 사정없이 긁어내고 상처를 입힙니다.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의 과부하를 견뎌야 하며 결국 신장 내 압력이 상승하여 사구체 필터가 터져버리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요산이 신장에 박혀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딱딱한 신장 결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통풍 환자들이 겪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요산인데, 식당의 달콤한 샐러드를 즐겨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에는 이미 수만 개의 미세한 요산, 결정체들이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넘게 사용해온 여러분의 신장 세뇨관은 이미 얇아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액상과당 소스가 만든 요산 공격이 가해지면 신장 기능은 급격히 감소하고 결국 만성신부전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당뇨 조심하세요 라고만 말하지 샐러드 소스가 신장을 파괴한다는 구체적인 경고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당에서 듬뿍 뿌려주는 마요네즈 기반의 소스나 달콤한 과일 드레싱은 여러분의 신장을 녹여버리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드레싱 속의 인공 향료와 보존제, 그리고 변성 전분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체내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지려고 채소를 먹었지만 실제로는 독소를 듬뿍 묻힌 채소를 먹으며 스스로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믿었던 건강식마저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까지 식당에서 샐러드는 당연히 몸에 좋을 것이라 믿고 소스까지 싹싹 긁어드셨다면 이 위험한 함정을 이제는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이 배신감과 경각심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이 샐러드 소스의 실체를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독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짧은 댓글 한 줄이 주변의 수많은 분에게 이 끔찍한 실체를 알리고 그분들의 신장을 살리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식당의 상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샐러드 한 접시를 먹더라도 소스를 따로 달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소스 없이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침묵하며 무너집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병원 약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이 작은 선택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최악의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샐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조합입니다. 바로 식당에서 고기를 드실 때 무심코 곁들이는 최악의 콤보입니다. 이 조합이 왜 여러분의 신장을 암으로 내모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신장 파괴의 주범은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식 메뉴인 숯불에 구운 붉은 고기와 술 또는 단 음료의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앞선 단락에서 건강식인 줄 알았던 샐러드 소스에 배신감을 느끼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즐거움과 보양을 위해 선택했던 고기 파티가 어떻게 신장의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단백질 보충을 해야 한다며 갈비나 삼겹살 같은 붉은 고기를 즐겨 찾으십니다. 하지만 고기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과 함께 곁들이는 음료에 숨겨진 과학적 결합의 함정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퓨린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최종적으로 요산이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요산을 소변으로 즉각 배출해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여과 능력이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양의 요산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식당에서 고기를 드실 때 입가심을 위해 소주나 맥주 같은 술을 마시거나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같은 단 음료를 함께 드십니다. 이 술의 알코올 성분과 음료 속의 고농도 액상과당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신장의 요산 배출 기능을 즉각적으로 마취시키고 차단해버립니다. 즉,
고기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요산 쓰레기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갇힌 요산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해 신장의 아주 미세한 여과 통로인 세뇨관에 박히게 됩니다. 수만 개의 날카로운 요산 바늘이 신장 내부를 찔러대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과 통풍,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또한 식당의 숯불 구이는 불꽃이 직접 고기에 닿으면서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이라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이 고온의 불길과 만나타면서 발생하는 이 물질은 신장세포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발암 가능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그 노릇하게 탄 부위 한 조각은 신장 사구체의 섬세한 혈관들을 화학적으로 부식시키는 아주 위험한 성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이 강력한 화학 독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7배 이상의 과부하를 견뎌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신장에는 이것이 마치 낡은 엔진에 과도한 연료를 부어 폭발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단순히 고기를 줄이세요 라고만 말할 뿐 고기와 술 또는 단 음료의 조합이 왜 신장 여과막을 물리적으로 찢어버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장이 다 망가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 비싼 투석 장비를 돌리거나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끔찍한 조합만 피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오늘 먹은 고기 한 점과 술 한 잔의 독소가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 회식 문화나 가족 모임에서 이 조합은 거의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이 치명적인 콤보를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숯불에 구워 탄 맛이 나는 고기를 먹으며 달콤한 음료로 입을 달래는 그 찰나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와 연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신장의 사구체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찢어진 그물망을 다시 꿰맬 수 없듯이 신장 여과막이 무너지는 것은 곧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드실 때 물 대신 음료수를 주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기름진 고기의 느끼함을 없애기 위해 술잔을 비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러한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10년 이상 앞당겨 퇴화시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갔거나 소변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조합이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를 어떻게 녹여버리는지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은 생명의 정수기가 될 수도 있고 독소가 가득 찬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나 병원 시스템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지혜로운 식단 선택만이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숯불에 타버린 고기 한 점을 내려놓고 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하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20년 이상 늘려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아주 평범한 조미료 속에 숨겨진 마지막 5번째 신장살인마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은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신장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지금 여러분은 쌓아가고 계십니다. 드디어 신장을 파괴하는 5번째 최악의 주범을 공개할 순서입니다. 식당에서의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내어주거나 셀프 코너에 비치된 시원하고 달콤한 후식 음료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정과나 식혜 혹은 소화에 좋다는 매실차 같은 전통 음료들입니다. 많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것이 천연재료로 만든 소화제라고 굳게 믿으며 기분 좋게 한 잔을 비우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대량으로 제공하는 이런 후식 음료들은 우리가 집에서 정성껏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장 살인마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진짜 매실이나 정성 어린 엿기름 대신 값싼 정제설탕과 액상 과당,
그리고 인공향료로 범벅된 농축액을 사용합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는 우리 몸의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농도의 액체 설탕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혈액 속의 혈당 수치가 마치 수직 상승하는 롤러코스터처럼 폭발적으로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합니다. 60세 이후에 노화된 혈관과 신장은 이 갑작스러운 당의 공격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면 혈액은 마치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탁해진 피가 신장의 아주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통과하려고 하면 사구체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끈적한 혈액이 억지로 좁은 필터를 통과하면서 섬세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은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독소가 온몸으로 퍼지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설탕은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장 기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독약입니다. 특히 식당에서 사용하는 액상 과당은 포도당보다 혈관 노화를 10배나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당뇨 수치가 높으니 단 것을 줄이세요 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식사 직후에 마시는 그 한 잔의 달콤한 음료가 여러분의 신장 여과막을 실시간으로 녹이고 있다는 사실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만성질환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교묘한 상술에 속아 소중한 신장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식 음료 속에 들어있는 각종 보존제와 인공색소 또한 신장에는 치명적인 짐이 됩니다. 화학물질은 신장에서 여과되지 않고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소화를 위해 마셨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질식시키고 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위험한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독한 설탕 음료 대신 여러분은 평소에 식사 후 무엇을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신장을 살리는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치료제인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물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소중한 평화로운 선택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습관을 전파하고 무너져가는 신장을 다시 살리는 희망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식당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투석실에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입안의 찰나의 달콤함과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을 바꾸지 마십시오. 신장은 침묵하며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든 그 달콤한 잔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다시 치유할 수 있는 3가지 단계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아셔도 여러분은 어떤 식당에서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5가지 무서운 음식들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낼 것인지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안하는 신장 보호 3단계 방어 전략만 잘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어떤 식당에서도 당당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반대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보살펴준다면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감한 제거와 절제의 단계입니다. 식당에 가시면 국물 요리를 드실 때 절대 국물을 들이키지 마십시오. 한국인의 식탁에서 국물을 남기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장 건강보다 중요한 예의는 없습니다. 오직 건더기 위주로만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신장 사구체 필터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또한 짠소스나 정체불명의 양념이 과하게 묻은 부위는 최대한 걷어내고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식후에 제공되는 달콤한 설탕 음료나 가공된 후식은 여러분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을 녹이는 독약임을 기억하고 정중히 거절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명한 선택과 교체의 단계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숯불에 직접 구워 탄 부위가 생기는 고기 메뉴 대신에 수육이나 보쌈 혹은 각종 찜 요리처럼 삶거나 찐 음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조리 방식만 바꾸어도 신장에 가해지는 독소의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를 주문할 때는 드레싱을 미리 뿌려 나오지 않게 하고 따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소스를 따로 받아 살짝 찍어 먹는 이른바 찍먹 방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화학감미료와 액상과당의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신장 세뇨관이 요산 결정체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현명한 방어 기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후 정화와 균형의 단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신장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 날은 자책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따뜻한 물 2잔을 천천히 나누어 마셔주십시오.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 속에 녹아있는 과도한 나트륨과 독소를 희석하여 신장이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음 식사 때는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신선한 천연 채소를 평소보다 듬뿍 섭취하여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정화작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배운 이 3가지 원칙, 즉 국물 마시지 않기와 조리 방식 바꾸기, 그리고 식후 따뜻한 물 마시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될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이 만드는 기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는 이러한 사소하지만 위대한 실천들이 모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지식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정화해온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의 열쇠는 병원의 독한 약이나 수술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식당에서 내려놓은 그 숟가락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끝까지 건강하게 웃는 노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약속한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자연 속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이 5가지 신장 살인마를 멀리하고 내 몸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결단이 건강한 노후를 향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소중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저는 더 깊은 자연 치유의 비밀을 들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태어나게 할 기적의 천연식품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